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이런 미래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미래 계획을 어떤 측면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미래, 얼터너티브 퓨처. 그렇죠? 대한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컨대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을 평화냐. 연간미래, 어소시에이티브 퓨처. 변형미래, 혁명적인 거죠. 에버루션의 퓨처. 단계별 미래, 스텝 바이 스텝. CEO가 생각하는 미래, 혹은 시민이 선호하는 미래, 프레퍼드 퓨처. 상황 의존적인 미래, 컨틴전시라는 것은 조건들이잖아요. 뭐 하면 뭐 하고, A 하면 B 하고, C 하면 D 하고, 컨틴전시의 퓨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전략을 짤 때는 어떠한 미래가 여러분들이 강조되어야 생각, 그 강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돼요. 나는 대한미래적인 모습을 내 기획서에 담을 것인가? 나는 연간미래적인 모습을 기획서에 담을 것인가? 변형미래적인 것을 할 것인가? 단계별. 그렇죠? CEO의 미래를 내가 담을 것인가? 상황 의존적 미래. 그다음에 연구자의 어떤 주관성, 전문성에 의존하는 그런 미래 전략.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전략의 장단점이 또 있겠죠. 미래 전략에서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이 티핑 포인트 이전과 이후. 또 우리가 한반도 해가지고 뭐 통일이 될 것처럼 갔었잖아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 이후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쭉 한반도의 평화 무드는 깨져버렸잖아. 그렇죠? 티핑 포인트 이후로 오히려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봤을 때 보수학과에서 얘기하는 건 틀렸어. 왜? 한반도 평화정착까지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이 예측대로 가려면 한반도 그러한 정상회담이면 바로 쭉 올라갔어야 되잖아, 평화가. 근데 지금 어떻게 오히려 쭉 내가 보수학과에서는 이거 예측을 못했죠. 왜? 보수학과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레볼루션, 변혁되면 불연속 학파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죠. 사실 쉬는 시간 전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여러분들 좀 들을만 했으면, 예, 박수 쳐달라고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에 이거 말고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와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방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가 지금 이제 606명이네요. 오늘은 628명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 이 구독자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1000명이 안 됐어요. 1000명이 안 됐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방문을 좀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까 이제 트리플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트워크.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냐, 이렇게 별형, 스타형이 있고요. 스타형은 여기가 이제 중심적인 거요. 여기 서클형, 동심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형이 있어요. 라인, 동심원형. 각각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스타형은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집중되죠. 동심원형은 그러니까 정보가 다 민주적으로 다 이제 서로 간에 나누는 거죠. 라인형은 군대처럼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떠한 그 지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구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표에서는 여기 그 주황색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매개적인 역할은 이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시 여기느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개성, 연결성 보면, 그러니까 골목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그 길을 갈목 딱 지키고 있잖아요. 매개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연결성이 높은 사람은 이제 슈퍼맨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매개성도 이 사람들은 다 높은 거예요. 돌쇠는 연결성은 높은데 매개성은 낮은 거야. 심슨 이제 만화 영화에 나온 것은 매개성, 연결성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매개한다는 것은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한다는 것은 마당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라고 여러분들 또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썼는 건데요. 10명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장 마당발인 사람이 바로 매니저의 마당발 매니저. 그렇죠?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연결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당발인 매니저가 회장한테 가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 부사장을 반드시 통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사장. 부사장은 어떻게 마당발은 아니야. 3명하고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브로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결성, 매개성을 얘기해요. 근데 근접성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빨리 소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교육팀장하고 본부장.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소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접성. 여긴 팀장하고 본부장.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면은 이제 앞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20% 줄여라 했을 때 인력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감축할 때 누구를 감축할 것인가? 뭐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정규직부터 감축해야 되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 정규직이면 그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그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조직을 또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다음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망, 업무망이에요, 업무망. 여러분들은 어느 각각의 부서예요. 자, 마음속으로 각자가 소속돼 있는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번호를 골라보세요. 나는 19번 같은 사람이야. 나는 22번 같은 사람이야. 나는 4번과 같은 사람이야. 업무 연결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 연결망. 자, 근데 구조조정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20%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성을 보면 13번이 가장 연결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이제 연결성 감들에 다 틀린 거죠. 24번, 25번 연결성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값마다 이제 쭉 나왔어요. 매개성은 14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2번이 높고, 그 다음에 13번 이런 형태예요. 근접성은 뭡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 비슷하네요. 여러 사람들이 다 근접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번을 만약에 우리가 구조조정하겠다 했어요. 구조조정. 그래서 14번을 구조조정을 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해당 네트워크가 파편화되는 정도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0.409. 14번하고 22번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파편화되는 중 0.468이야. 그 다음에 14번, 21번, 22번을 했어요. 그럼 0.778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21번, 22번, 6번을 그렇죠 했어요. 0.886이야. 0.886, 1로 가까울수록 이 조직이 와해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섯 명을 구조정했어. 누구? 14번, 22번, 22번, 4번, 6번을 구조정했으니까 0.902가 나왔어요. 1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와해돼요. 와해. 업무 연결망이 다 없어져서.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14번, 21번, 22번, 4번, 6번을 어떻게 구조조정하면 이 회사는 업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커팅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서 인력 감축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직 진단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다. 또 이런 것을 이제 진단을 하는 또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제 또 이런 거 강의 시간에 또 이제 배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4가지 단계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1단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술하는 거. 2단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하는 인과관계. 3단계의 어려움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측하는 단계. 4단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뭡니까? 처방하는 데 적재. 그 다음에 1단계 어려움은 1단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2단계 어려움은 2단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3단계 어려움은 3단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4단계 어려움은 4단계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사회과학자들은 이 예측하는 이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미래에 있어서 예측하는 거. 그럼 요 처방하는 것은 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뭐 빅데이터와 관계에서는 이런 것을 뭐 근데 분석 2.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분석 2.0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를 그러니까 뭐 했는지를 이렇게 1단계 예측하고 그다음에 2단계 얼리 어댑터에서 했던 결과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3단계에서는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러한 제품들이 실패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 이제 거의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의 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예측인데 예측을 넘어서 뭔가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처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렇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데 어쩌면 이제 여기를 구조 조정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조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조 조정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회사의 업무하고는 큰 상관성이 이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첫 번째 이제 했던 걸 돌아갈게요. 우리가 보수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은 뭐라고 얘기했죠? 통계학이라고 얘기했어요. 통계학. 근데 이 통계학은 과거로부터 분석하다 보니까 티핑 포인트라든가 이와 같은 약한 신호들을 못 찾는다. 그래서 약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비정형의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 그래서 통계학에서 잘 다룰 줄 아는 뭐 텍스트라든가 그렇죠.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신용카드의 어떤 거래 기록이라든가 모바일 주파수라든가 웹에서의 홈페이지의 어떤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구조화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연구방검서 통계 시간에 SPSS 소프트웨어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라고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SPSS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이제 또 풍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를 위한 통계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Statistical Package for Stupid Scient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Stupid가 뭐죠? 어리석은이죠. 어리석은 과학자를 위한 통계 패키지. 아니면 Stupid Package for 그렇죠? Stupid Scientist. 어리석은 학자를 위한 어리석은 패키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SPSS 소프트웨어가 이 통계학을 하는 거잖아요. 보수학과에서 많이 사용은. 그런데 IBM이라고 하는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바로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예요.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 이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인 그러니까 IBM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SPS 소프트웨어를 회사를 인수했어. 왜 이렇게 인수했을까요? 왜 인수했을까? 당연하죠. 왜? 보수 학파적인 관점인 SPS를 그렇죠. 어떻게 빅데이터를 대표하는 이 컴퓨터 회사인 IBM에서 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IBM이 자기들이 솔루션이 없어서 했을까? 이 솔루션 많잖아. 그러지만 이 통계 같은 이런 전통적인 솔루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BM에 가면 이런 광고를 해요. 자기들이 어떠한 예측,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분야마다 그렇죠.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그러니까 미래의 신호를 찾아.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각각의 분야마다 최근에 어떠한 그러니까 IBM이 그러니까 관여했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IBM이 관여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IBM이 관여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보수주의 학파와 부연수 학파가 이렇게 만나야만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다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나타나요. 여기 뭐 IBM도 있죠.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태블로는 회사 또 독자적으로 있잖아요. 요새 저는 학생들한테 태블로 자격증만 따면 취업에는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태블로가 이제 인기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수행하면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데이터 이제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회사들
우리 이제 퍼실리테이팅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퍼실리테이팅 하는 회사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인제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인제 100년 전에 예술가들이 인제 2000년대에 농업에 인제 그걸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인제 보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어 농업 분야에서 농부들 가장 잘하는 농부를 이겼다라고 해 가지고 인제 그 네덜란드의 인제 농업 분야에 유명한 그렇죠. 대학의 홈페이지에 그드나게 인제 한 거죠. 이것을 인제 또 신용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이 칼럼을 했어요. 결국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인공지능이 농부를 이겼다. 제가 오늘자 경북매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경북매일 인터뷰에 박한우 교수 인제 아마 네이버에서 박한우 교수 인터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자에 전면 인터뷰를 하나 했는 거에 보면 이런 빅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서 인제 이런 것을 인제 보는 것이 왜 필요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인제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그 트랜지셔널 이코노미 우리의 전환기로 한국이 인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제 우리가 전환기 그 즉 중진국의 어떤 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한국을 인제 분류를 했잖아요.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최근에 어떤 한 지표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중진국에서 인제 선진국으로 인제 지금 거의 같은 거죠. 어떤 지표는 또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한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려면 결국은 미래를 잘 인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그 어떤 미래를 그다음에 창조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미래를 잘 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를 또한 그렇죠 창조할 것인가가 상당히 인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제 우리가 그 한국이라는 대응이 있지만 거기서도 지역적인 게 있잖아요, 지역적인 거. 지역적인 거 우리가 또 잘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이 코리아가 인제 KO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KO가 안 됐어요. 왜? 제 연금도 걱정되고 사실은요. 그렇죠. 연금도 걱정되고. 왜냐하면 우선 71년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세대인 그러니까 스티브 존스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1955년생, 아만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 1964년생 이 사람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앞에 연금하고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연금도. 근데 뒤에 지금 미래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 역피라미드가 됐으니까 케어가 안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해야 되죠, 성장. 이 선진국으로 하는 진입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진입하는 그런 미래를 인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입하는 미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분 좀 안 남았는데 인제 한번 그 공부했는 내용 학습을 좀 해 볼게요. 학습 그 검토.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를 수요자 측면에서 그죠. 수요자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측면이죠. 우리가 시민의 측면에서 인제 최소 10년 이상 중장기 한다는 중장기. 아까 우리가 패드 단기, 웰다잉, 웰빙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부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뭐 코인. 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 미래 예측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강의를 바로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배들한테 2020년 10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오늘 인제 두 번째잖아요. 2021년도 지금 몇 월달이에요? 8월 오늘이 17일이죠. 8월 17일. 2020년 10월하고 2021년도 8월이니까 지금 10개월이 지났대. 10개월을 예측을 못 해요. 왜? 제가 그날 강의를 하면서 2022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그때 1,400만 원이었어요. 1,400만 원. 네, 비트코인 1,400만 원인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근데 비트코인이 올 연초에 그렇죠. 8,5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5,400만 원까지 오늘 아침이었어요. 자, 10개월 전인데 10개월 전에 1,400만 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 보수주의 학파처럼 예측할 수 있을까? 티핑 포인트처럼 또 바로 인제
모든 게 다 변화된다 얘기할 수는 없죠. 8,500까지 갔다가 3,500까지 또 떨어졌다가 지금 5,400이. 그러나 그래서 최소 10년에 봐야 되는 거예요. 10년의 중장기 전망, 그 흐름 또는 추세를 조망하는 작업. 그렇죠? 뭐죠? 바로 메가 트렌드인데 ICT니까 ICT 메가 트렌드인 거죠. 추세를 조망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미래 전략 수립의 단계별 목적. 아까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죠? 우리가 difficulty, 어려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치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3단계에는 예측이까지가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데 처방은 4단계인데 4단계 처방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분석 2.0이다 라고 경영학자들은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술적 진단, 무엇? 진단적 분석에는 왜? 예측 분석에 언제? 행위자 분석에 누가? 처방 분석이 어떻게? 지금 4개 중에서 1개가 잘못되는 거다. 부적절한 걸. 그렇죠?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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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분석에 누가 이건 없어요. 행위자 분석은 없어요. 그래서 행위자 분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미래, CEO의 미래를 할 것인가, 시민의 미래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미래라는 거 정말로 진짜 1년 단기적인 패드 같으면 사실은 이제 단기는 아니죠. 패드는 이제 우리가 단기하고 트렌드의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정도 같은데 1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1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2020년 10월 때 여기서 강의할 때 코로나가 잠잠해질 걸 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저도 메가 트렌드 학파예요. 메가 트렌드 학파예요. 그러니까 저도 IBM처럼 빅데이터를 쓰면서도 통계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통계만으로도 안 되고 빅데이터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가 돼 있는데 다음 주에 무사히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왜? 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제 강의 여러분들이 뭐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상황인지라 박수 한번 쳐주시고 유튜브도 한번 들어와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